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구글이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혹시 양자 컴퓨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이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비트코인하고 우리가 암호화폐를 우리가 알았던 게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몇 년부터 알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 사업, 비트코인하고 이 암호화폐가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컴퓨터는 많이 들어봤는데 양자 컴퓨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죠? 이분들이 분명히 이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새 시장을 열 수 있는 컴퓨터 분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기존에 있는 컴퓨터보다도 속도가 1억 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용량과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구글에서 진행하는 게 뭡니까? AI하고 양자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I가 구동을 하려면 엄청난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자 컴퓨터하고 AI하고 어떻습니까?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초인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있잖아,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있잖아요. 진짜 인조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글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점점 앞으로 그쪽 분야로 지금 파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암호화폐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꼈다라고 하면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떼돈 벌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소하지만 생소한 분야가 양자 컴퓨터거든요. 양자 컴퓨터지만은 이 양자 컴퓨터는 있잖아요. 새로운 컴퓨터 시대를 열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보다도 1억 배 이상 속도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양자 컴퓨터가 어떻습니까? 점점 일상생활에 파고들면서 이 세상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게 속도감 있게 처리가 되고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컴퓨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 놀라운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세상들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세상들이 실현화가 되려면 그 정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지금에 있는 슈퍼컴퓨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모든 일들이 지금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맞죠?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본다라고 하면 10년, 20년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아직도 바닥권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구글이라는 회사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전 세상을 거의 다 독식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1등만 살아남거든요. 1등만. 그래서 1등만 살아남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하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엄청난 발전과 성장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맞죠? 거기다 더욱더 진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AI 분야와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걸 초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까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의 산업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자, 구글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본다라고 하면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구글 이런 쪽은 지금도 가격이 비싸지만은 그래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양자 컴퓨터 이 분야는, 다른 분야는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많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익숙해진 만큼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보고 미리 가서 투자한 사람과 지금 양자 컴퓨터를 보고 그와 관련된 회사를 투자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쪽 분야가.
근데 양자 컴퓨터의 가장 1순위는 어디다? 구글이다. 근데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불명확해요. 언제 죽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미래에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보는 눈이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들 그게 투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지금 현재 바이오 주가가 올라가고 메타버스 가격이 올라가고 2차 전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고 다 이런 주식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관련된 세상은 또 뭐가 필요하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더욱더 많이 쓰게 될까 안 될까요? 쓰게 되겠죠?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도 더욱더 성장할까 안 할까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점점점 4차 산업혁명이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반도체 세상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죠. 물론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1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1등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또 연구 개발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삼성에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용 어떻습니까? 부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을 할 거냐 사면 처리할 거냐 또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죠? 사면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사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광복절 특사로 사면 처리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의 어떤 일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의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지금 타이밍상 현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점점점 이런 4차 산업혁명, 바이오 관련된 이런 쪽, 그 다음에 아까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분야들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이런 쪽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계속 그런 분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반도체는 더욱더 많이 쓰게 될 거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가장 1위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도체 관련된 회사 중에서 1위 업체 삼성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까 구글이라고 하는 양자역학과 AI 분야에서 1위인 어디입니까? 구글.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회사들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주식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쪽의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약간 가격 조정도 있긴 하지만 미래 가능성이라든지 본다라고 하면 엄청난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이런 쪽에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몰빵하지 말고 우리가 적금 들듯이 있잖아요. 적금 들듯이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가 돈을 묶어둔다라고 하면 하나의 또 투자의 대안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구글과 앞으로의 이런 삼성전자와 같은 미래의 발전과 가능성 있는 그런 땅은 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항상 연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죠? 왜냐하면 땅도 마찬가지로 발전성 있고 희소성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새만금하고 어떻습니까? 춘천 얘기하죠. 그 춘천하고 새만금을 왜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춘천하고 새만금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가 어디다? 춘천이에요. 춘천. 근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강원도가 옛날의 강원도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더욱더 지금 가치가 있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일수록 어떻습니까? 자연 친화적인 맞죠? 이런 단어가 조금 어울리지 않나요? 조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맞죠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초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대도심권에 있는 사무실에 없어도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어떻습니까? 조금 주거 환경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들이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강원도권 중에서 물론 강원도 요즘에 앞으로는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 여러분들 동계올림픽을 개최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강원도가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성장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평창에 동계올림픽 개최가 됐죠.
그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철도망 계획들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당겨지면서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서울로부터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권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타보신 영동고속도로. 맞죠? 영동고속도로 하나 말고 있었습니까? 강원도로 갈 수 있었던 게 없었잖아. 근데 그 이후로 생긴 게 뭐예요? 서울 양양간 가는 고속도로 생겼죠? 맞죠? 그러니까 서울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원주까지 가는 제2영동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접근성이 워낙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지역들이 수혜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2영동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울에서 원주까지 개통이 됐죠. 그러니까 원주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원주에 대한 어떤 개발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과거 혁신도시하고 어떻습니까? 기업도시가 유치가 돼가지고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원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발전하고 성장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접근성 좋아졌고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됐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까지는 이런 수많은 호재들이 나와서 발전의 주축을 이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춘천은 현재의 도시다? 미래의 도시다? 제가 미래의 도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춘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교통망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구에 대한 증가 속도라든지 지금 현재 건축 허가 면적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죠. 이런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춘천만큼 이 강원권에서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은 드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을 가장 1순위로 보고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춘천은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점점점 어떤 교통망이 아까는 도로망이 좋아졌지만 이제는 철도망들이 더욱더 좋아지죠. 항상 어떻습니까? 개발의 주축은 도로망과 철도망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망과 철도망이 좋아지는 지역일수록 어떻습니까? 개발 기대감이 점점점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은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원주까지 가는 중앙선 있잖아요. 중앙선 복선화 전철 사업이 마무리가 됐죠? 지금은 제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근데 그 원주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기 임해에서 지금 여주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여주까지 가는 전철 있죠? 그게 여주까지 경기도의 끝단까지 여주까지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 여주에서 원주 서원주까지 개통이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주도 더 좋아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원주에서 강릉까지 KTX가 열려 있잖아요. 그거랑 접속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맞죠? 현재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왜 그 옛날에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강원권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건 맞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서울 원주까지 가는 제2영동 고속도로 뚫어줬죠. 그 다음에 강릉까지 가는 어떻습니까? KTX 열려줬죠. 엄청나게 동계올림픽 때문에 당연히 이쪽 영동고속도로 라인 쪽으로 해서는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가격 시세가 분출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가 됐던 지역이 강릉 아닙니까? 왜 그러냐? 왜 강릉이 수혜를 받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강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KTX가 마지막 종착지잖아요. 종착지는 뭐가 있다? 제가 아령효과가 있다 그랬죠? 아령효과가 맨 끝에가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은 항상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KTX가 강릉까지 열리는 가운데 강릉에 있는 땅가 집값들이 많이 폭등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는 이미 속초까지 개통이 되었죠. 맞죠? 그거는 예전에 과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 얘기잖아요. 미래가 뭘 거냐? 그러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현재 복선 전철 사업은 마무리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ITX하고 KTX거든요. 이게 KTX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 12월 달부터 착공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게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속초까지 열리게 되는 거야. 속초까지가. 그래서 요즘에 속초가 떠요, 안 떠요?
속초가 뜨는 이유가 뭐 때문에 뜹니까? 이것 때문에 뜨는 거야, 이거. 교통망 때문에. 이 철도망 있잖아요. 철도망의 종착지가 어딥니까? 동서를 가르는 철도망 중에서 서울, 속초가 맨 끝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초가 어마어마하게 뜬 거야, 이런 부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속초에다 땅을 좀 사놓을 걸. 맞죠? 그래서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속초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 재미 좀 봤을까 안 봤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재미 봤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돌이켜 보면 있잖아요. 지금 현재 KTX 종착지 근처에 예전에 저희가 경매로 상업지역을 잡아서 분양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거를 땅을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깼어요, 그 계약을. 그분이 투자하셨던 게 그때 4억 얼마를 투자를 하신다고 계약금이 4천만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KTX 종착역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KTX 얘기가 그때 얘기만 나왔었던 터라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상업지역 팔기 위해서 답사 갔던 사례가 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났는데 또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인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분들이. 근데 그 상업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상업지역은요, 그 당시 200만 원대였었어요. 200만 원대 초반에 도로변에 있는 상업지역 아주 목 좋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분 생각하면. 저는 이분들이 그게 왜냐면 KTX 종착역이 들어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강릉에서 제진까지 있잖아요, 고성 있잖아요. 고성 제진까지 현재 동해 북부선이 열립니다. 동해 북부선. 동해선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동해 남부선이 있고 동해 중부선이 있고 동해 북부선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하나도 지금 착공이 안 된 게 동해 북부선이에요. 그리고 현재 강릉에서 현재 지금 위쪽으로 해서는 단절된 구간을 갖다가 새로 신설을 하고, 그리고 제진까지 착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하냐면 올해 말부터 착공을 해서 2027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2027년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KTX와 그 다음에 강릉에서 북쪽에 있는 제진 있죠? 제진까지 가는 철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속초는 환승센터로 바뀌죠. 왜냐하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초에 있는, 그래서 집값이 지금 현재 폭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땅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이런 교통망에 대한 이 호재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기사 이렇게 쭉 보면 있잖아요. 이런 기사를 그냥 흘려서 보지 마시고 한번 잘 뜯어놓고 보시면은 어디가 돈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것만 오늘 기사가 나온 건데, 자 보세요. 강원도 내 4개 노선 철도 사업 본격화. 이 기사 나왔거든요. 자, 이 기사를 보니까 강원선에서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거 맞죠? 요게 지금 동해선 강릉에서 제진까지, 그 다음에 여주 원주선에서 여주에서 원주까지 가는 거, 여주에서 원주 아까 서원주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문막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동해선에서 포항에서 삼척과 그 다음에 포항에서 동해, 요거는 이미 착공을 해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주 원주 강릉 제진 춘천 속초라는 거야. 요 지역은 앞으로 요 이름 여주 원주 강릉 제진 춘천 속초 있잖아요, 요 지역은 앞으로 훨씬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 원주 같은 경우, 서원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제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부각이 될 가능성. 고성까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잖아요, 맞죠? 특히나 뭐 관광지나 화진포 이런 쪽에 가다가 한번 들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제진이 뭐 땅값이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남북 화해 조성이 되면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떻습니까? 뚝 떨어지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또 남북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맞죠? 그쵸? 그러면서 가격이 또 이제 올라가면서 또 갑자기 또 단절되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북쪽 쪽은 어떻습니까? 조금 투자하는데 조심해야죠, 이런 부분들. 그러나 교통망이 좋아지면은 어느 정도 안전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진, 그리고 얘기했던 강원선의 춘천하고 속초, 이런 지역들 이름이 있는 요 지역들은 있잖아요, 원주, 강릉, 제진, 춘천, 속초잖아요,
강릉의 이름이 여기 보면 원주, 강릉, 제진, 춘천, 속초잖아요. 요 지역은 앞으로 강릉권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메인 도시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021년도까지 30년도까지인데 이 계획을 보게 되면 용문에서 홍천까지 가는 철도 있죠? 여기가 지금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삼척, 강릉 이런 거는 개량 사업이고 동해 신항선, 그 다음에 원주에서 만종까지 가는 거 요거는 어떻습니까? 기존 걸 연결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게 뭐가냐면 용문에서 홍천까지 가는 거. 용문이 어디? 중앙선이잖아요. 중앙선 용문에서 홍천까지 가는 거. 그러면 홍천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철길 시대가 열리네. 보이시나요? 어디가 땅값이 올라갈지? 앞으로 이걸 보면은 홍천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 이게 조금 더 이어가면은 지금 원주에서 춘천까지 가는 철길이 또 열릴 예정이에요. 근데 그때 만나는 게 어디냐면 홍천입니다. 또 그러면 용문에서 홍천 어디입니까? 원주에서 춘천. 그러면 어디서 분기점이 만들어져요? 어디서 환승이 만들어집니까? 여기 지금 홍천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앞으로 홍천도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래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브랜드 어떤 이미지, 어떤 지역적인 이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홍천보다는 춘천이 더 낫지 않나요? 훨씬 더 낫잖아요. 홍천이 춘천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춘천이 강원권에서는 가장 매머드급 도시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고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으로서의 접근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강원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가장 가까워요? 춘천이에요. 여러분들. 원주요? 원주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딥니까? 춘천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춘천이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원주가 가까웠거든? 원주가 가까웠기 때문에 원주가 발전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춘천이 더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춘천이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춘천이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원주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탄력을 받은 게 제2영동 고속도로예요. 제2영동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어떻습니까? 기업도시 주변으로 해서 한 번 더 탄력을 받았죠? 자, 그러면 춘천은 한 번 더 탄력을 받는 게 뭡니까? 제2경중국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2경중국도가 들어서는 순간 얼마 정도가 단축이 되냐면 한 20여 분 정도가 더 단축이 되죠? 그러면 20여 분 정도가 단축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서울 기준으로 따진다 보면 평택보다도 더 가까운 도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서울에서 기준으로, 강남에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평택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동네가 어디다? 이제 춘천이에요. 춘천.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고려를 할 거 아닙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땅값도 많이 보거든요. 접근성하고 땅값 있잖아요. 어떤 대단히 어떻든 기업들을 만들고 공장을 증설을 하려 해도 일단은 땅값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공장을 만들고 강남권에서 기준으로 볼 때 거리가 더 짧은 데다가 평택보다도 가격이 더 싸요. 그러면은 기업 오너들은 결정을 할 때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나요? 왜 춘천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들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강남을 기준으로 볼 때 평택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면서 가격도 아직 저렴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어떻습니까?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많다 보니까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4차 저희 지금 4차 5차 있잖아요. 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또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추진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겁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드밴티지 준단 말이에요. 베네핏을 준다니까요. 이분들이 주고 서울 수도권 어떻습니까? 조금 더 빠져나가라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볼 때 춘천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화성이라든지 평택보다도 더욱더 가까우면서 땅값도 싸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해당이 안 되는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인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강원도에 춘천만 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춘천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점 쳐봐야 된다. 이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격도 싸죠.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좋죠. 맞죠? 이런 것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도 없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투자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 된 게 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는 원주가 급부상을 해서 인구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춘천으로 인구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기업들이 춘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기업 오너라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 오너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강원권에다가 만약에 기업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춘천에다 만들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떻습니까?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발전산업단지까지 만든다고 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발전산업단지까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본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을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 춘천은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춘천 중에서도 우리는 포인트를 잘 집어야 된다 항상. 맞죠? 춘천 중에서도 포인트를 집어야 되는 게 어디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제2경춘국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7월 26일자 기사인데 제2경춘국도에서 철원, 화천, 양구 직결도로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철원 어떻습니까? 경기도권에 보면 경기도 가장 가까운 데가 철원이에요. 철원, 그 다음에 옆에가 어디냐? 화천이고 그 다음에 양구 쪽이에요. 인제 옆에 양구거든요. 이분들이 이쪽으로 연결하는 도로하고 이 지금 현재 제2경춘국도하고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디서든 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강원권, 북부 경기권 맞죠? 이쪽 남부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왔을 때 춘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어디야? 여기 지금 현재 신매대교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매대교 쪽으로. 그 도로를 직결도로를 통해서 춘천의 관문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신매대교 쪽 아니면 서면 쪽으로. 맞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신매대교 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신사호도 아닙니까? 여기는 춘천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는 지역이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가늠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2경춘국도가 지나가는 나들목이 생기는 현재 서면 일대와 지금 현재 신매대교 근처에 있는 신매리 일대 그리고 현재 산홍동 일대 이 지역이 춘천에서는 엄청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춘천 지역에서도 춘천의 미래를 우리가 점 찍어볼 수가 있다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게 강원도청 이전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이런 거하고 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물려가는 겁니다. 춘천의 앞으로 좋아질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어떻습니까? 강원도청 이전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은 지역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산홍동 일대 어떻습니까? 이 일대로 분명히 이런 청사 건립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춘천에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정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현실화됐어요? 강원도 도청이 들어가는 그 현실화가 됐다.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 강원도청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변에 도청 주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주택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갈 거고요. 상권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더욱더 어떻습니까? 위도섬 있잖아요. 위도섬은 더욱더 개발의 탄력을 받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북부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원도청이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북부권 개발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센터 자리가 어디다? 지금 있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센터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가 북부권에서는 가장 노른자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구글과 같은
맞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땅에다가 묻어둬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가능해 본다라고 하면 강원권에서는 춘천이고 춘천 중에서도 어디? 지금 하고 있는 산홍동 일대가 구글과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주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점 찍어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보라는 게 이런 교통망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현재의 정보 그리고 어떻습니까? 1년 후에는 또 다른 정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또 다른 정보가 나오잖아요. 정보에 정보를 업힙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내년에는 또 다른 산홍동 주변 일대에 또 다른 정보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 일대가 교통망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2027년도에 28년도에 어떻습니까? 현재 재경중도가 완성이 되죠. 지금은 21년도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땅을 이제 선점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땅을 선점을 하고 2027년도에 어떻습니까? 완공을 목표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4년도, 25년도에는 뭘 해야 되냐면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야죠. 맞잖아요. 그럼 24년도, 25년도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 전에 인허가부터 해가지고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언제부터 선점을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선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작업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중에 노출이 안 되죠. 지금 누군가는 그 주변 일대에 땅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땅을 이미 어느 정도는 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터트리죠. 아, 어딥니까? 요 산홍동 일대에 누가 들어간대더라. 뭐가 들어간대더라. 이런 게 딱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동네가 초토화 될까 안 될까? 초토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사례가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새만금 있죠. 새만금의 남북 이축도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 주변 일대가 엄청나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예전에 어떻습니까? SK가 2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들어가는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그 웨스턴 리버 컨소시엄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대기업 중에서 하나건설이 들어갑니다. 하나건설이.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대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현재 새만금에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잖아요. SK 들어갔죠. 하나 들어갔잖아요. 하나건설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컨소시엄으로 이분들이. 그러면은 조만간에 삼성이라는 회사도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맞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웨스턴 리버 컨소시엄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건설과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대한토지신탁 CXT 해가지고 10개사라고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메인은 하나건설이라고 합니다. 하나건설에서 컨소시엄의 가장 그 메인은 하나건설에서 주도를 한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그럼 이 어떻습니까? 하나건설에서 지금 들어가서 그 이유가 지금 현재 보면은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에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수상 태양광 있잖아요. 100메가와트급을 지원을 받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SK에서도 어떻습니까? 태양광 사업권을 따냈잖아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하나에서도 태양광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가장 유효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에서도 하나건설이 어떻습니까? 웨스턴 리버 시공 주관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총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고 여기에 한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관광 5km의 길의 관광수로 400세대 규모의 커넬타운 그리고 애니멀파크, 그린파크 그리고 54홀 규모의 골프장까지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연간 한 500명 정도 찾는 관광지로도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와, 500만 명. 레고랜드가 200만 명인데요. 여기는 500만 명 정도 규모로 찾는 그런 관광지로도 지금 현재 지금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2023년도 잼버리 대회 있잖아요. 잼버리 대회 끝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거기다가? 잼버리 부지에다가. 꼭 끝나고 나면 또 어마어마한 게 또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을까? 2023년도 이후에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새만금에 관련된 정보는 계속해서 기대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2050년도까지 기대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20년도인데 30년 동안 있죠. 30년 동안 새만금은 계속 위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이 정보라는 것은 뭡니까? 기대심리죠?
기대 심리는 결국에는 수요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땅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만금에 투자해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다. 결국에 왜 그러냐면 수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땅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 될수록 땅의 공급량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새만금은 앞으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을 할 것이고 틀림없다. 그 이유는 지금 세종시가 그러하잖아요. 세종시가 지금 10년, 20년 이상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새만금이 오히려 세종시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동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광역시 얘기도 나오잖아. 맞죠? 광역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새만금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동네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산업도시로 성장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산업들이 대부분 주류를 보니까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돼 있죠. 그게 바로 그린 산업 아닙니까? 맞죠? 그린 산업하고 관련돼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궁합이 딱 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리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동네. 이러한 단어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새만금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수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있는 땅값들은 계속해서 폭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주거지역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주거지역이 땅이 있습니까? 공급량은 없죠? 수요는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땅값은 급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 의외로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의외로 땅값이 급등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만큼 이런 동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평가돼서 100만 원 미만으로 주거지를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있을까? 저는 상당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